사랑합니다. 우리 5단원 열과 우리 생활 마지막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다음으로는요, 우리 형성평가를 보고 6단원으로 넘어갈 거예요. 자, 마지막 강의 힘차게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자, 학습 목표는요, 물질에 따라 열팽창 정도가 다름을 설명할 수 있다는데요. 열팽창이 무엇인지 우리가 공부해 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이 열팽창을 우리 생활에 활용한 예를 몇 가지 들고 또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열팽창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직접 디자인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열팽창이라는 것은요. 자, 여기 왼쪽 열을 가하기 전과 오른쪽 열을 가한 후, 자, 이렇게 동그라미가 여러 개가 있는데 이 동그라미는요, 분자예요, 분자. 자, 그래서 분자나 원자, 이렇게 어떤 입자의 모형을 나타낸 것입니다. 물질을 이루고 있는 이런 입자들인데요. 우리 열을 가하기 전에는 운동을 별로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분자 운동이, 입자 운동이 별로 없는 상태, 이렇게 오밀조밀하게 모여있는 상태. 자, 이거는 고체일까요? 액체일까요? 기체일까요? 선생님이 생각하기에는 이제 고체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고체들이 열을 가한 후에는요, 분자 운동이 활발해져서 조금씩 사이가 더 벌어진, 간격이 벌어진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고체이지만 즉 규칙적으로 이렇게 분자나 원자들이 모여 있지만 열을 가한 후에는 이 고체들이 분자 운동이 활발해짐에 따라서 조금씩 사이가 벌어지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자, 그것을 바로 열팽창이라고 합니다. 특히 이렇게 길이가 있는 곳에서는 길이가 있는 물건이나 고체는요, 열팽창이 일어나면은 분자들이나 원자들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면서 길이가 이렇게 증가하는, 자, 이게 아래쪽이죠? 아래쪽에서 길이가 이렇게 증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뭐를 가했다고요? 네, 열을 이렇게 가하면요. 자, 이게 바로 열팽창입니다. 즉, 부풀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길이 말고 또 뭐가 바뀌냐? 자, 바로 부피가 증가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요. 자, 이렇게 있던 공이 이제 열로 인해서 팽창이 되면은 조금 더 이렇게 커지는, 부피가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자, 액체도 마찬가지고 기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고체는 이렇게 오밀조밀하게 모여있기 때문에 열팽창이 별로 눈으로 안 보일 것 같지만 잘 보이고요. 실제로는. 그리고 액체가 가장 잘 보이고 기체가 더 심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열팽창은 열로 인해서 분자 운동이 활발해져서 분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고 부피가 증가한다. 이렇게 여러분이 정리해 놓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주변에서 열팽창에 대한 사례가 무엇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이제 전깃줄이죠. 그리고 이건 전신주인데요. 전신주 사이사이마다 이렇게 전깃줄이 느슨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학생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이 전깃줄을 팽팽하게 하면 되지 왜 이렇게 느슨하게 합니까? 라고 질문하는 학생들에게 바로 열팽창에 대해서 우리가 개념을 배웠다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쵸? 이렇게 만약에 길이가 팽팽하다면, 여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름에는 열팽창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느슨하게 이렇게 길이가 증가하겠죠. 그래서 이것이 여름에 길이가 증가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자, 팽팽하게 했다. 자, 여름이 지나고 겨울이 됐습니다. 겨울이면은, 자, 원래 전깃줄이 이렇게 팽팽하게 돼 있는데, 겨울에는 더 팽팽해지겠죠? 왜냐하면, 분자 사이에 온도가 낮아지면 열을 빼앗김으로 분자 사이의 거리가 점점점 더 좁아져서 아주 축소해버릴 거예요. 팽창의 반대가 이제 축소죠. 그러니까 완전 쪼그라들 거예요. 그러면은 이 전깃줄이 어떻게 될 수도 있어요? 끊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깃줄은 어느 정도 느슨하게 이렇게 만드는 게 바로 열팽창 때문입니다. 또 다른 사례가 이런 사례가 있어요. 자, 여기 이제 기차가 달리는 이렇게 철로를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 놨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하나는 이렇게
완전 일자로 사이에 간격 없이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오른쪽은 이제 사이에 간격을 두고 이렇게 철로를 만들어요. 선생님 여기 바퀴 빠지면 어떡해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기차 바퀴가 이제 빠지지 않을 만큼 사이 간격을 이렇게 두고요. 자, 이게 만약에 이렇게 일자로 만들었다면 여름에 열팽창이 일어난다. 온도가 높아져서 이 철이 열을 받아서 철도가 열을 받아서 여름이 돼서 열팽창이 일어난다고 생각하면은 어떻게 되냐면요. 이게 휘어집니다. 즉 길이가 늘어날 수는 땅에서 이렇게 박혀 있으니까 길이가 늘어날 수 없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휘어집니다. 이렇게 길이가 이렇게 증가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철로가 여기로 다니면 큰일 나겠죠. 바퀴가 제대로 이렇게 가지 못해서 기차가 탈선해 버릴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떨어져서 지으면 여름에는 조금 더 길이가 이렇게 증가해서 사이 간격이 어떻게 되겠어요? 좀 더 좁아지고 하지만 휘어지지 않는 이런 철로를 우리가 이렇게 사이 간격을 만드는 것은 바로 열팽창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만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실제로 보면요. 겨울에 이렇게 사이 간격이 되게 넓고요. 여름에는 사이 간격이 되게 좁아요. 여러분이 한번 관찰할 수 있으면 한번 관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많은 열팽창 사례가 있지만 학교에서 더 이야기해 보도록 하고요. 자, 바이메탈이라는 걸 소개하겠습니다. 자, 바이메탈은요, 열팽창 정도가 다른 두 금속을 이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자, 위에 있는 애는 열팽창이 잘 돼요. 열팽창이 잘 되고, 그리고 이 밑에 있는 애는 열팽창이 잘 안 됩니다. 그런 금속이라고 쳐봅시다. 자, 그러면은요, 위에 있는 금속은 열팽창이 잘 되니까 만약에 뜨거운 열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네, 열팽창에 대해서 이렇게 길이가 늘어나겠죠. 근데 이거는 밑에는 열팽창이 잘 안 되니까 길이가 별로 늘어나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은 붙어 있어야 되니까 이게 어떻게 늘어나냐면 바로 바이메탈이 이렇게 휘어버립니다. 즉, 위에 거는 이렇게 되고요. 아래 것이 이렇게 그냥 별로 열팽창이 일어나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자, 이게 회로가 연결되어 있죠. 자, 그 여기에 회로에 딱 닿아서 이제 전기가 즉 통하는 이렇게 회로가 되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많은 것을 발명할 수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화재 경보기예요. 자, 화재가 났어요. 불이 이제 뜨겁게 맹렬하게 타오르고 있을 때 이 바이메탈에 열이 전달이 됩니다. 이 열이 전달이 되면은 이 바이메탈이 온도가 높아져서 휘어져요. 그러면은 딱 이 전선이 딱 연결되면서 벨이 이렇게 울리게 되죠. 그래서 화재 경보기로 이렇게 바이메탈을 쓸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실제로 바이메탈을 학교에서 보여줄게요. 열을 가하면 휘어지는, 그리고 또 열을 가하지 않으면 식으면은 다시 이렇게 떨어져요. 자, 이런 바이메탈을 우리 생활에 많이 이용해서 여러 물건을 디자인할 수가 있을 텐데요. 우리도 한번 어떤 물건을 디자인할 수 있을지 수업 시간에는 이 바이메탈로 물건을 한번 디자인해 보고요. 어떤 아이디어가 제일 기발한가? 투표를 통해서 한번 제일 기발한 아이디어를 한번 뽑아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선생님이 이 학생은 되게 창의적이다 라고 다른 친구들한테도 발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이메탈로 물건을 디자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열팽창에 대한 수업은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